박건욱의 일일 단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발 빅테크 순환매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들의 주가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오늘 박건욱 전문가님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도 PPI가 발표가 됐는데 5.5%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때가 네. 좀 됐었어요. PPI 지수 자체가 5.5% 올랐고 예상치였던 6.2%를 하회했죠. 전월 대비로 따진다면 0.3% 하락했고요.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가장 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6.4% 급락하여서 PPI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로써 CPI와 PPI가 모두 발표가 되었고 기준 예상치를 두 지수가 하회했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금리 인하는 좀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좀 힘듭니다. 힘들고 동결은 좀 괜찮지 않나. 인상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동결까지는 좀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시장에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유가와 환율까지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다음 연준의 발표를 좀 기다리시면서 좀 주요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SML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2분기 실적이 매출이 93억 유로고요. 순이익이 29억 유로. 가이드라인 자체를 좀 훨씬 웃도는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연간 가이던스까지도 450억 유로로 대폭 좀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죠. 이로써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구축의 수요는 여전히 좀 견고하다. 그리고 거기다 반도체 장비 수요 쪽은 여전히 좀 견고하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반도체 고점론과 AI 버블론이 좀 시장이 계속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지표가 되지 않았나, 수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좀 약한 훈풍 자체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동 리스크죠. 유가 변수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주요하게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과 함께 유가 변수로 좀 많이 눈길을 좀 돌리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가 됐다는 거에 좀 무덤덤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 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좀 민감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이 이란 항구를 좀 봉쇄를 하면서 국제 유가에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급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80달러 선 아래 선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조금씩 소폭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유가 변수라는 좀 돌발 변수가 튀어나오게 된다면 에너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흔들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재조명을 받게 된다면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한 번 더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좀 하셔야 합니다.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워낙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조금은 둔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운송로나 신설이나 확장을 좀 추진하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정보들 좀 잘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략 어떻게 좀 구성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갭 상승 출발 후 갭 하락으로 이어지는
낙폭을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갭 상승은 현재 지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좀 혼조세로 가고 있는데 사실 하락세에 좀 가깝죠. 그 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무조건 보입니다. 그 종목들의 갭 상승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투자 심리가 돌아온 것처럼 보이죠.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작은 반등에도 현재 좀 큰 상승으로 좀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회복세 자체는 그렇게 좀 강하지 않았고요. 좀 상방이 막혀 있는 상태로 상승하는 모습을 저희 좀 보여줬었죠. 갈 길이 좀 멉니다. 사실 갈 길이 되게 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에 따라서 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차익 실현과 윗꼬리를 달 수 있다는 것만 조금 염두를 해주시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 가장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섹터 흐름을 당연하게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전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지금 좀 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어떤 좀 변동성이 일어날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좀 반전이 되는지가 가장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좀 순환매로 돌 수 있는 좀 어떤 좀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는지를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갭 상승 후에 초반이 지나고 나서 매물들을 좀 던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래량 체크하시면서 수급 현황까지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이게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장 시작 후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율이 하락하고 선물이 좀 순매수로 돌아선다면 유지가 된다면요. 장중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좀 홀딩을 하셔라.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하셔라 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WTI 지수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물가가 잡히면서 동시에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이 나온다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직까지 WTI가 8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확실히 돌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물가 지표가 완화된 부분은 바로 에너지발 물가 완화인데요. 이 전쟁이 끝나면서 동시에 이 좀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치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되게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에너지 그러니까 메모리 그러니까 이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에서는 어떻게 숫자가 찍힐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어제 ASML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를 좋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간만 미국에서는 반도체주가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국내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SK하이닉스 나스닥 ADR 상장에 의해서 사실 메모리 섹터가 네. 좀 자금 이동이나 변동성이 좀 많이 확실히 좀 커진 상태입니다. 변동성 자체가 많은 영향을 SK하이닉스 ADR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좀 업황이 나빠졌다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수급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거는 P와 Q의 방향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ML이 좀 실적에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얼마 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나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에 쏠리는 관심까지 좀 본다고 한다면 이 지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미래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까지 좀 일어나면서 이 논란은 사실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황을 체크해 봤습니다. 어제는 급등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은 조금 약세 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코멘트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내용 지속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프리장 상황 본격적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좀 약세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있는 거는 좀 말씀해 주셔서 다들 좀 아실 텐데 6%, 8% 가량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후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엔캠인데요. 엔캠 종속회사 엔캠 아메리카가 더 글로브 허브의 좀 자회사 SPC와 역삼각 합병 소식을 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었는데요. 이로써 좀 미국 자금의 조달 그리고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캠도 사실 좀 주요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실적이 아니고 최근 주가 말고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시간이 좀 하반기로 좀 흘러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녀공장. 마녀공장도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꾸준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미 시장 자체를 공략을 좀 하고 있었는데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라는 말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북미 시장 공략을 하면서 마케팅까지도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좀 밝혀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화장품 주는 하반기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전일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받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룹주 전체가 오전 장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이 FDA에 좀 허가 불발이 났었죠. 그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주저앉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HLB의 공시에 따르면 핵심 문제들이 대부분 좀 해소됐다고 합니다. HLB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나 제가 제약 쪽에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좀 빠르게 주가가 반응을 하고 빠르게 좀 식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임스죠. 오랜만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스마트 무인 항만 프로세스에 관해서 좀 그 중에서도 항만 크레인의 좀 사업 확장에 대한 포부를 좀 밝혀왔습니다. 국내 항만공사에서 항만 크레인을 좀 국산화를 추진을 하겠다는 소식까지 좀 들려오고 있고요. 현대입스 입장에서는 사업 확대의 기회가 좀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임스는 상당히 좀 많은 시간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주가 자체가 좀 무겁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좀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프리장 상황 체크해 봤습니다. 우선 삼전닉스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다만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CLB 어제장에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상한가 터치를 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 주셨고요. 엔캠 그리고 마녀공장과 현대힘스까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이 삼전닉스의 하락을 봤을 때 사실 오늘 오후 3시에 TSMC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이 주가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TSMC도 그런데 네. 현재 지금 창신 메모리에 네, 대한 네. 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좀 효과는 좀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이 좀 우선이 아닌가, 그 이후에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TSMC의 실적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얼만큼 투자를 내놓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 테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CXL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죠.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받았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가 AI 시대에서 급부상한 서버용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기존 컴퓨터의 구조 자체를 조금 바꾸고 메모리 용량을 확장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에 CXL 전용 D램을 사용해서 메모리 용량을 좀 수십 배로 확장을 시키고 버려지는 공간이 없이 20% 정도 비용을 좀 절감을 하고 효율까지 증가를 준다고 합니다. 2026년이 되어서 좀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가 빅테크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좀 조명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구글이나 메타가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CXL 데이터 센터의 구축에 좀 투자를 시작하고 있고요. CXL 시장의 좀 선두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최초로 CLX의 상용 배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CLX 시장이 28년까지 규모가 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1조 원 가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CXL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선행 장비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새로운 제품이 좀 생산이 들어가려면은 이 제품이 잘 돌아가는지 문제가 없는지 당연하게 좀 테스트부터 해야 되겠죠. 가장 직관적인 지표가 선행 지표라고 테스트 장비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 단계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요. 실적 자체도 먼저 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겠죠. 그 이후에 대량 발주 공시까지 좀 뜨게 된다면요,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실적이 먼저 가시화되는 선행 장비주들을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을 좀 가진 기업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텔 주도의 CXL 컨소시엄에 좀 등록이 되었던 CLX 컨트롤러 칩을 개발하고 있죠. 컨트롤러 IP를 보유하고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XL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CXL 컨소시엄의 좀 핵심 멤버로 주목을 받고 있고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엑시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CXL의 테스터를 개발해온 핵심 협력사고요. 차세대 테스터 공급을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기업의 양산 스케줄과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지만 전일만 하더라도 순환매가 좀 약하게 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나 좀 들어온다면은 엑시콘에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7월 9일에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양봉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고 마감했죠. 이후에 급격하게 좀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전일에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1선 자체를 보시게 되면 19,000원대 위치를 좀 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뚫어내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23,000원대를 좀 지지하려다가 무너졌던 이 라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뭉쳐 있어요. 이 부분을 뚫어내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1선 자체를 좀 뚫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좀 밀릴 경우가 많거든요. 재조정이 좀 나오면서 더 눌릴 수 있다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워낙 좀 바닥이기 때문에 숏커버링 구간 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하는 섹터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CXL 테마, 그중에서도 엑시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이러한 투자가 지목되는 부분이 바로 CXL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데이터 최적화를 위해서 실제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19,000원을 뚫어낸다면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21선을 뚫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점 주의할 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잠시 후에 화면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1일 단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5분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 상황 먼저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 넘게 밀리면서 다시 한번 7,000선이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6,97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 넘게 밀리면서 81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은 동반으로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오늘 7천억 원 가까이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매도세로 대응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사자세를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3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5%, SK하이닉스 8%, 스퀘어도 9%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부 바이오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LCLB 혼자서 8%대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오늘 코스닥 시장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님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계시는지 저희 표를 통해서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제 가져와 주신 종목이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선단에서 KBI 메탈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당일에 가져와 주셨던 종목이 바로 10%대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제 가져와 주셨던 4,500원대에서 진입가를 불러주셨고요. 어제장에서 5,050원까지 최고가를 터치한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주, 방어주들의 시세도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6월 23일에 가져와 주셨던 종목 똑같이 10%의 상승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익률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공략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공략주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공략주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인쇄회로 기판 PCB를 만드는 기업인 거 다들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스마트폰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HDI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이 주력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기를 내주는 좀 중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HDI 기판 중심으로 좀 모바일 업황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힘을 썼다면요. 최근에는 고부가 가치 제품인 FCBJ나 서버형 메모리 모듈 그리고 소캠 중심으로 좀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FCBJ죠. 마진율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고성능 AI 네트워크용 기판 공급 가능성도 언급이 좀 되고 있고요. 공급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5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2026년 올해 메모리 모듈 기판의 평균 단가까지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0%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코리아 서킷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코리아 서킷 자체가 주가가 변동성이 좀 큽니다.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좀 크기 때문에 타점을 좀 항상 좀 잘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강조를 한번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론이 좀 많이 이야기들이 퍼졌죠. 시장에 좀 많이 퍼지게 되면서 시장이 주저앉을 때 코리아 서킷까지 당연하게도 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가에서 많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래량 자체가 좀 그렇게 많이 붙어주진 않았는데 그럭저럭 붙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살짝 좀 얼어붙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항상 강조를 좀 드리죠. 거래량이 이렇게 좀 많이 쏠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래량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투자에 아직까지 기대감이 좀 살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항상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전일만큼 거래량이 좀 붙어주거나 이전 거래량 자체를 뛰어넘는 거래량 자체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올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5일선 자체가 대각선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또한 당연하게도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신호겠죠.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급이 다시 좀 마를 가능성도 있죠. 현재 시장을 봤을 때는 수급 자체가 마를 확률이 좀 높습니다. 단기간이지만요. 주저앉는다면 사실 이전 최저점인 63,000원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만 단기 조정으로 인해서 63,000원 위쪽에서
좀 눌림목을 형성을 좀 해준다면요, 오히려 저는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코리아 서킷가 하반기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 77,50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6만 원입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로 코리아 서킷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테마를 설명드렸을 때도 언급드렸던 관련 종목인데요. 이제 CXR 테마 설명을 드렸을 때 기판 관련주도 같이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략주로 가져와 주신 이 코리아 서킷은 PCB 기판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작년에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해서 올해부터는 좀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0% 증가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더라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 상황만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접근을 하는 것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발생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매수의 타점으로 잡아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매수가는 77,500원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이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다 기판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가져와 주신 코리아 서킷랑은 좀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삼성전기가 사실 대장주라고 당연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네.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코리아 서킷가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도 코리아 서킷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반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까지도 좀 길게 본다면 코리아 서킷도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같은 대장주보다 오늘 가져와 주신 코리아 서킷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략주 만나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좀 상당히 반가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국내 유일 광섬유 일관 생산 기업입니다. 광케이블의 원재료인 광섬유 모재부터 완제품까지 쭉 한 번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공정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AI 데이터 센터발 북미양 수주가 점점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력망용 특수 케이블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체질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력망 인프라 부족 상태에서 맞물려서요. 전력과 통신 자체를 동시에 좀 해결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매출의 60% 가까이 좀 수출해서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광섬유 단가가 좀 급등한 것도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용 케이블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하반기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상황까지 왔다는 거를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영업 적자 자체가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관해서는 실제로 좀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지, 적자가 대폭 좀 축소로 돌아섰는지 눈으로 꼭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 주가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바닥권 정도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과 코스피가 상당히 좀 내려앉았죠.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다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코스닥이 살아날 때 통신주도 함께 좀 크게 반등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에 관해서는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한번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계단식으로 좀 하락을 했었죠. 계단식 하락이 사실 제일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7월 10일에 엄청난 거래량이 좀 터지게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하락세에 브레이크를 좀 걸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주가의 머리 위를 좀 누르고 있었던 5일선 자체가 지금 현재 몸통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쏠림 현상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짓눌리게 되면서 주가까지 함께 좀 눌리다가 하락을 멈추고 기술적 반등 자리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된다면요, 탄력적으로 좀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이 좀 들어오고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개인적으로는 21선까지 위쪽까지는 15,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 거래량이 한 번 더 강력하게 좀 밀어 올려준다면요, 제일 상단에 있는 61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61선 돌파가 좀 추세 전환의 좀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물 소화를 위해서 등락 자체가 좀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거래량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11,61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0,000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대한광통신 만나봤습니다. 국내 유일한 광섬유 일괄 생산하는 기업이죠. 신영증권에서는 이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광섬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2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좀 실적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님이 전체 매출의 60%가 이제 수출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거래량이 나와준다면 우리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1,610원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전문가님과 오늘도 공략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실시간으로도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